내 전부냐. 내가 알아서 해. 류승환 감독의 휴민트가 개봉했습니다. 전작 베를린 세계관을 공유한다는 오피셜 발언. 조인성, 신세경, 박정민, 박해준 등 화제성, 연기력 모두 입증한 배우들이 총 출동합니다. 2월 한국 영화가 풍년입니다. 저번주 왕과 사는 남자에 이어 휴민트가 개봉했습니다. 류승환 감독의 작품인데요. 류 감독님은 참 쉬지 않고 열심히 제작하시는 분 같습니다. 일정 이상 퀄리티를 꾸준하게 뽑아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참 대단하시죠. 이 휴민트 때문에 뜨는 작품이 베를린입니다. 같은 감독인데요. 둘 다 한국, 북한의 정보 요원들이 활약하는 첩보 액션입니다. 그러면 휴민트가 베를린 2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 두 작품이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설정이 같다고 해서 시간 배경, 공간 배경이 같은 건 아니에요. 휴민트 예고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CCTV 화면을 보면 2025가 확인되시죠? 즉 2025년 전후가 휴민트 배경이 되겠네요. 한편 베를린은 김정은이 집권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정보가 등장합니다. 김정은 집권은 2012년 중반이니까 대략 이 두 작품은 10년 이상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속편은 아니고 세계관 설정을 공유하면서도 전혀 다른 인물들과 새로운 이야기, 즉 베를린의 스핀오브가 휴민트다 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아예 연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난 3일 휴민트 기자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류승환 감독이 이런 말을 해요. 황치성이 어떤 인물인지 베를린을 기억하는 관객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베를린의 표정성을 처리할 정도 능력치란 말이야? 라며 황치성을 보여줄 수 있다. 야,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황치성은 휴민트의 박해준 배우가 연기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총영사, 베를린에선 북한 대사 리학수를 이경영 배우가 맡았는데 이번에 포지션이 총영사로 바뀌면서 박해준 배우가 맡았습니다. 이 황치성이 표정성을 처리했다는 공헌이죠. 베를린을 보시면 표정성은 전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관자놀이의 청구가 겨누어진 상황에서도 상대를 바로 제압하고 맞붙은 요원들이 전부 휠체어 신세가 되는 그야말로 괴물이에요. 그런데 이 표정성이 베를린 영화에서 처참한 신세가 됩니다. 지키고자 했던 걸 모두 잃고 요원들에게 쫓기는 몸이 됩니다. 그런데도 복수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편도로 갑니다. 그런데 감독의 발언은 그런 도끼가 찬 전투괴물 표정성을 황치성이 해치웠다는 이야기예요. 박해준 배우가 주는 중압적인 이미지도 고려한다면 그가 메인 빌런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베를린에선 유승범 배우 동명수가 메인 빌런이었습니다. 사실 이 동명수를 죽인 혐의 때문에 표정성은 쫓기게 되었거든요. 동명수는 표정성 제자이자 북한 고위 간부 동중호 아들입니다. 베를린 영화 사건 발단은요, 베를린에 원래 표정성, 리학수를 비롯한 북한 지부가 있었는데 북한 간부 동중호가 이 지부를 통째로 갈아엎을 음모를 꾸민 게 원인입니다. 그 과정에서 동중호는 아들 동명수를 베를린 새 담당자로 보냈지만 역으로 표정성에게 제거당한 거죠. 베를린과 휴민트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액션물 같잖아요. 그런데 이건 로맨스이기도 해요. 베를린 평가를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류승환의 첫 번째 멜로드라마. 왜냐면 원래 베를린은 삼각관계 로맨스였대요. 표정성은 와이프가 있습니다. 이름은 연정희. 그런데 이 연정희를 좋아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동명수. 자신의 스승인 형님의 와이프를 좋아하는 설정이 있었는데 개봉할 당시 북한 캐릭터들만 돋보이면 이념 영화로 비춰진다는 우려가 있어 이 구도가 엎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동명수가 연정이를 이미 알고 있는 듯한 호칭이나 남편이 보고 있는데 형수 속옷을 매만지는 행위 등이죠. 그런데 이게 휴민트에도 이어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사라졌어? 여기 박정민 배우 캐릭터 박건, 북한 보위성 조장입니다. 죽은 사람도 잡아온다는 박건 동무가 날 감시하러 왔는데 뒤에 황치성이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잡아온다는 설명으로 보아 박건은 실력 좋은 요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박건이 왜 이렇게 가혹하게 사라졌냐고 신세경 캐릭터 최선화에게 말한단 말이죠. 북한말 가혹하게란 말은 매정하다. 왜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린 거야? 이 정도가 되죠. 즉 박건, 최선화 이 둘은 멜로적인 남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오늘 결정은 최대 며칠 안에 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인성 캐릭터 조과장에게 북한 여성인 최선화가 전향을 요구하고
하고 있죠. 이 둘은 처음부터 알던 사이는 아닙니다. 영화 휴민트는 조과장의 정보원 하나가 희생되는 게 시작이에요. 그 사건을 추적하다 최선화를 만나고 조과장은 그녀를 새 정보원으로 택합니다. 최선화는 그 대가로 전향하겠다며 거래한 걸로 봐선 기존 북한 사회에 염증을 느끼나 봅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박건이 최선화를 마음에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여자가 북한을 배신하는 거죠. 이러면 북한 입장에선 박건을 의심합니다. 박건은 오이성 요원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라고 해서 최선화를 그냥 보내주면 베를린의 표정성처럼 박건도 북한에게 팽당할 처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게 황치성이 되겠죠. 최선의 행적 전부 파악하죠. 황치성이 최선화를 감시하는 장면인데, 이걸 보면 최선화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인물 설명란에는 북한 식당 종업원이라고 나왔지만 식당 자체가 북한이 위장한 곳일 수도 있죠. 게다가 예고편에선 황치성, 박건이 대립하는 게 보입니다. 감시받을 행동이라도 하셨습니까? 꼭 감시받을 행동을 해야 감시당하나? 보시다시피 박건이 감시 명목으로 찾아오자 황치성은 뭘 감시하러 왔냐고 윽박. 신경전이 대단하죠. 만약 베를린 구조를 따라간다면 황치성 영사관을 북한에서 교체하고 싶은데 명분을 위해 박건을 보낸다. 그런데 박건은 최선화 때문에 마음이 갈팡질팡. 이걸 한 황치성은 박건, 최선화 둘 다 반역 혐의를 씌워 제거 시도. 그런데 여기에 한국이 등장하죠. 내 정보냐? 조과장이 최선화를 아끼는 멘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박건이 이렇게 말해요. 목적이 뭐야? 선을 왜 이때까지 찾냐고. 박건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박건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려고 목숨 거는 건데 왜 남쪽에 아무 상관없는 한국 요원이 최선화를 위하는 건지. 확실히 조과장 행보는 일개 종보원에게 하는 것 이상으로 최선화를 대우하는 느낌이 납니다. 조과장이 냉철한 이미지로 보이지만 나름 동료들을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사건의 시작도 자신의 종보원이 희생돼서 그걸 찾는 과정이었고, 최선화와 소통하면서 그녀의 사연들을 들으며 인간적으로 마음이 동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베를린에서도 같은 프레임이었어요. 한석규가 연기한 정진수는 만년 직원이었지만 동료들을 신경 많이 써주는 사람이었죠. 부상당한 연정이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표정성이 처형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풀어줬거든요. 인간미가 없는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선택이죠. 그리고 삭제된 설정이지만 정진수는 딸이 있는 아빠였습니다. 즉 이런 휴머니티가 있지만 직업 특성상 냉정한 결정을 해야 하는 요원 컨셉이 그대로 휴민트 조과장에게 부여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뱃속 아이를 지키려 한 표정성 컨셉은 박건에게, 베를린 메인 빌런인 동명수 설정은 황치성에게 이어진 겁니다. 즉 베를린의 정진수, 표정성이 처음엔 투닥거려도 이해관계 때문에 손잡았던 것처럼 휴민트 조과장, 박건도 처음엔 싸우다가 나중엔 손잡고 황치성과 대치하는 게 예상됩니다. 영화 휴민트, 구독자분들은 어떤 영화일 것 같으세요? 댓글로 자유롭게 기대감을 적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